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진짜 파이어를 하길 원하는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산시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일관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anyway 지금도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 fully invest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유튜브에 몇 가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2020년대 제가 생각하는 관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관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대에 한국과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요지였고요. 마치 1970년과 그리고 200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한국 주식시장의 큰 상승이 2020년대에도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처음 이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나스닥은 여전히 잘 상승을 하고 있었고 한국의 부동산 경기도 꺾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저의 이러한 관점이 큰 동감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결은 조금 다르지만 작년에 제가 했던 이런 말과 조금 비슷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최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마치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1970년대를 떠올린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런 높은 인플레이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미래,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쭉 디플레이션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화 된다고 걱정을 많이 했죠. 뉴노멀이라고 하면서 어떤 수를 써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이 디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 없다고, 문제라고 거의 1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문제라고 하다가 왜 갑자기 또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일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IT 산업이라든지 컨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뭐 아주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도 아니고 아주 첨단의 제조업도 아니고 적당한 기술과 적당한 노동력이 결합되어서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대량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아주 그런 부분이 발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 특정 제조업, 예를 들어서 대만처럼 전자산업만 잘한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요.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산업,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뭐 철강, 석유화학, 화학, 금속,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조업 국가가 또 수출 중심의 이런 제조업 국가가 과연 인플레이션이 나쁜 것일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물건값이 오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마다, 기업의 경쟁력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차이는 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올릴 수 있는 시점은 경쟁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건값을 올리게 되면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수출 금액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수출 금액, 우리나라 수출 금액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5월 통계까지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이 매우 견조하게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도 올라가는 수출 금액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인 거죠.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도래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졌고요. 그래서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것, 수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이 수출 총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 금액이 오르긴 오르는데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입 물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국가 입장에서는 석유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어요. 석유로 대변되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석유로 대변되는 이런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가 되거나, 만약 이런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물건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수출 총이익을 플러스로 만들 수밖에 없고, 플러스로 만들지 못한다면 몇몇 기업은 도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구조조정이 산업에 일어나게 되면 결국엔 또다시 물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수출 금액은 또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상화가 될 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또 한 번의 큰 도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당장 2022년 하반기부터 이런 정상화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년, 3년 혹은 더 길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도 인플레이션의 시기였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큰 상승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미국 주식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 미국 주식에 대한 비관론이 판을 치고 있었고, 미국 주식이 끝났다, 주식의 시대는 끝났다와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워렌 버핏이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사창가에서 침을 흘리며 다니는 사내처럼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고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음의 결과인데요. 워렌 버핏이 그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하기까지는 거의 한 5년의 시간을 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주식은, 투자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상이 즉각적으로 따른다면, 보상이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즉각적으로 따른다면 투자가 어려울 리가 없고 부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시점을 알 수가 없고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자는, 또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작년 정도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매우 좋았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나 또 한국 주식시장이 꽤 괜찮았죠. 그런 시기에 마치 유행처럼, 투자가 유행처럼 되었죠. 파이어를 한다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늘어났습니다. 직장은 의미 없다, 월급은 의미 없다와 같은 말들은 유행처럼 여러 사람들이 했고, 벼락 거지니 이런 식의 말들 유행처럼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산신자학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렇게 유행처럼 투자를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유행처럼 갑자기 직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월급뿐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 급부로는 사치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난 것 같아요. 골프가 그렇게 열풍이라고 하죠. 20, 30대들에게요. 한번 갈 때 몇십만 원씩 하는 골프를 치고, 명품을 사고, 몇십만 원짜리 레스토랑에 가고, 이런 사치가 또 반대급부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을 따라 투자를 했던 사람, 유행을 따라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유행을 따라 파이어를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은 사실은 가짜였던 거죠.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진짜 파이어를 하길 원하는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산시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일관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anyway 지금도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 fully invest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Financial Independence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